보십시오. 네. 오늘 이제 뭐에 대해서 이게 뭐냐? 이게 뭐에, 무슨 얘기 하려고 또 이거 이상한 거 영어를 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제가 번역본도 이게 가지고 왔거든요. 어, 잠깐만요. 로드가 안 되는 상황이.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이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사육된 성인 자이언트 팬더의 자연스러운 짝짓기 행동의 비정상적인 표현이 생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냐 없냐에 대한 그런 논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제 논문으로 발간이 된 것을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고요. 2024년 9월 5일에 나온 거니까 생각보다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나온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글로 이렇게 어눌하게 적힌 이 모든 내용들은 이 논문 파일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번역되어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하느냐? 저희가 이제 번식이 진짜 일어나고 있을까? 아니면 뭐 번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봤으면 해서 너무 모르는 채로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우리가 뭐 어떤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해 왔고, 괜찮은 논문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중국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보전 생리학 12번 제1호 2024년에 나온 그런 논문입니다. 논문이니까 실제로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지루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자극적으로 유튜브를 하지 못하고 제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막 덧붙여서 얘기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요 내용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겹더라도 함께 한번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은 이제 뭐에 대한 논문이냐, 이 논문은 여기서 또 공부를 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한된 서식지와 부적합한 짝이 있거든요. 부적합한 짝이랑 환경적 소음, 관광객이나 시끄러운 소리 등에 노출된 판다가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번식 행동의 이상 행동이 나타나냐, 안 나냐에 대한 조사를 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가설이 제한된 생식 능력이 한정된 환경에서 서로 맞지 않는 짝짓기로 인해서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비정상적 교미활동 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생겨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사체학 연구 결과는 사육 중인 성체의 자이언트 판다 수컷과 암컷에서 비정상적인 자연 짝짓기 행동 발현이 아미노산 대사 경로의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문이죠. 서문에 해당하는 것을 본다면 현장, 그러니까 실제 자연적인 환경 이외에 보존 중인 자이언트 팬더의 서식지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고,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이제 보호센터에 있는 애들은 보육실에서의 조기 이유, 어미 분리, 부모가 아닌 보살핌, 관광 소음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스트레스. 지금 다들 공부하셔가지고 끊긴 거. 원숭이님께서 이제 댓글창이 왜 끊겼냐. 이거 지금 심각하고 처음 듣는 얘기를 제가 시작하면서 모두가 이제 할 말을 잃으신 상정이 됐습니다. 네. 설명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음악 소리 깔려서 하는 건 상관없으시죠? 제 목소리만 들으면 오히려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네. 현장에 보존 중인 자이언트 판다가 이제 서식지 제가 이게 이상하게 번역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육실에서의 조기 이유, 어미 분리, 부모가 아닌 보살핌, 관광 소음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노출되는 것들 때문에 환경 적응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통 판다들이 겪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자이언트 팬더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야생 팬더와 사육 팬더 사이에 행동 패턴이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행동, 즉 고정관념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관념적 행동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정형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는 이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막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 이제 논문에서 찾은 것들인데, 반복적으로 울이나 울타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팬서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정형 행동이 있고, 머리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흔드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은 헤드 프립이라고 합니다. 같은 행동을 집착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눈에 띄는 방향으로 돌거나 계속 돌려 앉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과도하게 손이나 발, 얼굴, 신체 털기나 긁기 같은 것을 하는 행동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환경적 자극이 부족하거나 사육 환경이 단조롭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짝짓기 행동이 이제 감소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정형 행동과 짝짓기 행동의 감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적응이 어렵고 스트레스가 나타난 판다들은. 그래서 사육 자이언트 팬더의 짝짓기, 자연 짝짓기라고 하면 이 내추럴 메이팅이라고 하거든요. NM이 그 내추럴 메이팅. 푸도 이제 보면 우리 옆에 뱅글뱅글 도는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좀 스트레스 쌓일 때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정형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 짝짓기 NM의 내추럴 메이팅, 자연적으로 우리 아이바오와 러바오처럼 그런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의 비정형적 표현이 사육 환경 내에서의 쌍의 불일치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다. 자연 짝짓기 행동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비정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시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과도한 장기간의 스트레스 상태,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대사장애도 일으키고 우울증, 심한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물질 대사는 이제 이 논문에서 이렇게 괄호해서 적혀 있는 것들은 다른 논문에서 한 걸 인용했다는 거거든요. 다른 논문에서도 이런 게 조사됐다는 거예요. 과도한 장기간의 스트레스 상태, 만성 스트레스는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 네, 맞아요. 그런 거. 맞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판다들에게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래서 물질 대사도 변하게 된다는 것.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은 신경 내분비 활동도 비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알아는 정석이죠. 왜냐면 짝도 마음에 들고 계속 교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물이 갑작스러운 공포를 경험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되거나 장거리 운송을 겪을 때 이런 코르티솔 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사육 중인 자이언트 판다의 내추럴 메이팅, MN의 행동 감소, 자연적인 짝짓기를 하는 행동의 감소가 밀폐된 환경에서 부적합한 짝짓기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소변 검사, 호르몬 수치 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자이언트 판다 12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실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인공 수정 그룹이 있어요. AI라는 그룹은 이제 인공 수정을 한 거야. Artificial 인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AI인데, 이 줄여서 AI라고 부르는데 인공 수정하는 판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공 수정을 이제 우리는 AI라고 논문에선 얘기하고, NM은 자연 수정을 말합니다. 알어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하는 거예요. 공자, 잉잉, 챙왕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샘플을 이제 조사했다. 얘네들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교미할 수 없는 모든 성체의 수컷 판다는 생식적 교미를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해서 뭐 했냐면 정액 채취와 인공 수정을 통해서 새끼를 얻는데요. 그러니까는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자연 번식이 안 되면 인공 수정으로 가는 거예요. 드물지만 자연적 교미를 할 수 있는 성체의 수컷 자이언트 판다는 성적 부적합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또 정액 채취와 암컷 인공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마리 자이언트 판다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런 생식적 교미와 정액 채취를 위해서 이제 새끼를 성공적으로 낳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표를 작게 줄여볼게요. 여기 보면 성공적인 생식의 자연 번식을 한 아이는 이제 메이란 뿐이네요. 자손은 20명 나왔고, AI 번식을 자연 인공 수정이나 정액 채취를 한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죠. 한 번 그렇게 된 애들은 제 생각을 말하지 않지만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한 번 그렇게 인공 수정에 노출된 애들은 계속 이렇게 약간 자연 번식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것들에 대한 이제 조사들을 쭉 했고요. 소변도 샘플링 해봤고, 자기들이 이런 조사를 했다. 액체 크로마토 질량 분석법도 이렇게 했다. 이 부분은 이거 뭐냐면 논문에서 이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가 이제 저희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자세히 본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소변 샘플에서 호르몬 측정도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일치된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고, 크레아닌 검사도 했고, 이런 것들을 엘리사 이런 것들을 다 했다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본다고 자세히 이 자료들은 제가 한국 푸바오 보호연합에 올려놓을게요. 어쨌든 자연 번식 그룹과 인공 번식 그룹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네들이 지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요지는 차이가 난다. 자연 번식과 인공 번식은.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자연 번식 그룹과 비교했을 때 남자 판다 인공 번식 그룹의 자이언트 판다에서는 사과산, 구연산, 페닐알라닌, 글루타민, 트립토판, 티로신 등 74가지의 소변 대사체가 감소한 걸로 발견됐고, 세로노틴이랑 이런 아미노 발레레이트,
베타인을 포함한 20가지는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났다. 얘들과 자연 번식하는 애와 인공 번식하는 애는 차이가 났다라고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래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죠?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으로 증명을 해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된 암컷 자이언트 판다의 그 자연 번식 행동 발현이 주로 시트르산 해로라는 것, 생합성 아미노산, 알라딘 뭐 요런 것들이 대사 경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다른 짝짓기 했던 그룹과는 이제 그런 부분과 그게 다르다는 것들을 이제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선수핑도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런 것들 강제하고 있나요? 이 어려운 거 제가 이제 다 이제 이것에 대한 이런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논의. 자, 아이고. 방목형, 아이고. 이상한 게 선택이 되네. 방목형 자이언트 판더에서 기록된 눈에 띄는 배우자 선택 행동, 바깥에서 이제 생활하는 애들이에요. 학계에서는 사육 상태에서 생식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율적인 배우자 선택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허랑 22살 여성 판다랑 이렇게 막 짝을 지으니까 그 자율적인 배우자 선택은 아니죠. 네네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 인해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와 강제로 교미하게 되고 심리적 스트레스, 즉 좌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허허랑 누구였죠? 나나였나요? 그럼요. 아런은 자연 번식으로 낳고 사실은 그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냄새랑 소리를 계속 주고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서는 좀 자유롭죠. 네, 꼬맹이님도 원숭이. 네,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에서는 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선수핑에 있는 혹은 어떤 번식 기지에 가도 우리 아이바오와 러바오처럼 푸바오에게 짝을 지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간에 그 3일에만 만나가지고 막 그냥 짝짓기를 하라는 거니까 강제교미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성적인 호르몬이 많이 올라간 그 수컷 판다가 그 암컷 판다를 만나서 일시적으로 가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이 짝을 지어서 동물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급 동물원. 왜냐면 번식센터는 다 이런 방법이거든. 짝을 지어주진 않죠. 우리 그 아이바오와 러바오처럼. 그게 되게 저는 푸바오를 생각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처음엔 증거가 지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영향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를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증거나 지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이렇게 다 해봤더니 그 인공수정 그룹의 수컷 판더의 소변 세로토닌 수치가 자연 번식하는 그룹의 수치보다 낮았고 크립토판 대사와 관련된 대사 산물이 상당한 변화가 있고 신경계에 대한 대사 경로가 풍부하고 억제 신경 전달 물질 아미노산과 얘네들이 상당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차이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뭐와 관계가
스트레스 관련 장애의 잠재적인 위험 표지자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이 인공 번식 그룹의 수컷 팬더들이 스트레스 관련 장애의 위험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는 사육된 자이언트 팬더의 그 자연적인 번식을 감소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자연에서 온 우리 허허 같은 그런 판다들이 많이 이렇게 그 번식을 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뭐 허허도 몸이 많이 야위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종합해서 얘네들이 정리를 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인공 수정하는 암컷 자이언트 판다는 그 자연 번식하는 암컷 자이언트 판다에 비해서 코르티솔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것은 성인 암컷 자이언트 판다의 짝짓기 부적합으로 인한 잠재적 방해, 자연 번식에 대한 잠재적 방해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인공 번식에 노출되면 자연 번식에 대한 잠재적 방해에 대한 요소를 갖추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전 연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형 행동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됐다고 해요. 자이언트 팬더의 정형 행동이 고정관념적 행동이라고 번식된 것은 정형 행동을 말하고, 이 정형 행동이 자연 번식의 성공률과 관계가 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 많이 정형 행동을 보이는 수컷 자이언트 팬더는 성공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적 욕망과 번식력이 높아진 것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육된 암컷 자이언트 팬더의 정형 행동은 음의 관계를 보인다라는 게 뭐냐면, 사육된 수컷 자이언트 팬더는 정형 행동을 짝짓기 기간에 보이면 보일수록 번식력이 높아지고 뭔가 욕구가 많이 올라온 걸로 해석이 되지만, 암컷 판다의 정형 행동이 많아지면 이것은 자연 번식이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런 정형 행동이 강한 암컷 팬더가 무심코 수컷 팬더에 대한 성적 수용성을 부족을 신호로 보내서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컷 팬더가 이제 신경을 쓰이지 않는 상태겠죠, 뭐.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복이잖아요. 이게 자연 번식이 안 되면 인공 수정으로 넘어가고, 인공 수정이 되면 다시 스트레스를 쌓아야 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좋지 않은 결과를 냅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수컷 판다가 정형 행동을 더 이런 소변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때 정형화 행동을 더 자주 보이고 교미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암컷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낮다. 소변 코르티솔 수치가 낮을수록 그 자연 번식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그렇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본 연구 결과 사육 중인 성체 자이언트 판다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그 자연 번식에 대한 행동이 제한된 서식지 내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짝짓기로 인한 생리적 고통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육 중인 자이언트 판다의 개체군의 과학적 보존 및 복지 증진에 의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음에도 이제 복지 증진이 안 되고 있다. 왜? 아이고, 어울리지 않는 짝짓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생리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강제되면서 복지 증진이 안 된다. 네, 그럼요. 암컷, 수컷도 암컷도 다 힘든데, 우리 암컷 판다들을 이제 조금 더 힘들 수 있죠. 우리 푸바오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컷 판다들도 괴롭힘 당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결과를 보자면 사육 환경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즉 암컷 개체는 스트레스 지표와 함께 자연 번식 행동의 이상 또는 감소, 그것 때문에 정형 행동, 반복적 행동이나 정형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정형 행동과 번식 행동의 변화는 환경적인 자극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고립 등 사육 환경에서 비롯된 생리적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서는 확인이 됐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상적인 자연 번식 행동이 줄어들고 반복적이거나 목적 없는 정형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짝짓기로 인한 그런 고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그 환경 개선이 너무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이거 선수핑 직원들도 알고 있을 테지만 이것을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바오 고향 판다 고향의 그 공장의 그 암흑에 대한 논문을 그 뉴스를 제가 이렇게 또 퍼왔는데 다운이 나타납니다. 이거 언제 나온 기사냐면 2024년 10월에 나왔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미국도 같이 이런 보관소에 남아있는 판다들 40여 년간 판다 사육의 절차, 의료 기록 등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꾸며온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했다. 1만 쪽이 넘는 문서를 살펴본 결과 새끼 판다를 관람객 유명세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통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인공 번식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죠? 너무 불쌍해 보이죠? 중국의 현재까지 종보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어난 판다 10마리가 성공적으로 야생에 돌아갔다고 했지만 10마리 중 2마리는 감염으로 죽었고 6마리는 사전 방사 프로그램으로 죽였고, 어쨌든 결국은 다 이제 많이 죽었다. 포획 이후. 그죠? 그래서 반면에 야생 판다에서 포획된 판다 12마리를 오히려 자기들이 내보낸 건 다 죽었고 야생 상태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 그죠? 12마리 판다가 시설에 남아있다. 방생하도록 원래는 2018년에 야생에서 구조된 판다가 상태를 회복하면 방생하라고 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판다를 야생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배경에는 판다의 인공번식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해요. 근친금의 징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새끼가 돈을 가져다 줄 거라는 압박과 암시가 있고, 그리고 새끼 판다를 통한 동물원 홍보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옵니다. 중국 동물원 협회는 새끼 판다가 6개월까지 생존하면 판다 보전 연구센터와 동물원의 한 마리당 1,400달러, 19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요래서 이렇게 아기를 낳는가 봐요. 그래서 공격적인 인공 번식 프로그램에 동원됐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중국 스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호센터의 인공 번식 프로그램에 이 과학자들도 참여했는데 정자팀이라고 불렀대, 자신들을. 수컷 판다의 직장에 전기 신호를 가해가지고 정예를 채취했는데 대부분 판다가 진정제를 맞고도 충분히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고통을 겪었다는 거. 그래서 당시에 참여했던 조게일 하워드 박사는 1999년 수술 기록에 중국 과학자들이 전압을 안전치보다 4배 이상 높인 적도 있기 때문에 수컷이 몇 달 동안 피가 섞인 변을 보고 식욕을 잃었다. 우리 허허도 많이 요즘 살
살 빠졌다고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야위였다라는 말이 있죠. 이에 대해 자이언트 판다 연구센터는 과도한 전압을 사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2010년 일본도 이제 같이 이제 협약되어 있잖아요. 한 마리는 일본의 판다 한 마리는 정자 채취 중에 사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암컷의 가입력이 가장 높은 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한 주기당 단 한 번만 인공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암컷이 빨리 임신할 수 있도록 새끼 판다를 어미로부터 조기 분리하는 정책을 쓰기도 했다는.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푸바오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마치 푸바오가 모성애가 없는 것처럼 호르몬 조정을 해가지고 분리시키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푸바오 혼자 이제 아기를 이제 밀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조작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우리는 순수한 푸바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빨리 또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다 번식 프로그램은 126마리였던 것을 7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판다 공장이라는 비판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늘어나서 판다 공장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푸바오 모습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직까지도 그 판다 보호 연구센터로 가는 어떤 좋은 판다 보호 연구센터로 가느냐에 대한 논의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좋은 판다 보호 센터가 있나요? 판다 번식 기지 중에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인공수정을 당한다. 보다 좋은 상태에서 강제 짝짓기를 당한다라는 차이밖에 없지 않나. 우리 푸바오가 그 번식 기지에 있다면 매년 번식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충분히 길러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바오처럼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동물원에서 아기를 낳게 된다면 일단 남자 그 수컷 판다가 딱 정해져 있는 아이바오와 러바오와 같은 관계로 이렇게 그 짝짓기를 하게 되겠죠. 자기 짝이 매일 밤마다 옆에서 대나무를 던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옆에 있다는 걸 인지하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게 돼도 그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부분 길게 그 길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일 선물 거하게 차려주던 사육사도 있다. 무슨 인연에. 맞아요. 근데 뭐, 만약에 번식 기지에 있다면,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번식 기지에 있다면 사육사가 잘해줄 수 있는 기간은 번식 기간이 아닐 때예요. 아무리 좋은 사육사를 만나도 번식 기간이 아닐 때까지는 그 사육사가 굉장히 잘해주면 행복하게 산다고 일시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푸바오의 옆구리에 난 그 손가락 자국을 봤을 때 그 3살짜리가 가서 그 손가락 자국이 이렇게 딱 나면 4살 생일을 지나지 않고 갔잖아요. 손가락 자국이 나는 일을 당했다라는 건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우리도 6학년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중학생이 그런 일을 강제로 어떤 그런 일을 당했다고 나이 많은 어떤 누군가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겠죠. 푸바오는 어차피 중국에 갔는데 이제 뭔 상관인가요? 그래도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우린 푸바오 좋아했었기 때문에 소리 내어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푸바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바오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너무
그 무서운 거는 혹시나 비공개 구역으로 가고 갑자기 뭐 애를 낳았다 아니면 비밀리에 애를 낳고 기르지도 못하고 뺏기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너무 이제 걱정스러운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안 좋은 환경 그리고 강제적인 어울리지 않는 짝을 만난 그런 여성 판다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연 번식이 안 되면 인공 번식으로 간다 라는 거죠. 겨울에 공사한다는 말이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제 그게 좀 무서운 말이죠. 비공개 지역으로 간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비공개 지역에서 그렇게 있는 것들을 이제 용납하면 안 되고, 사실은 어디든 뭐 좋나요? 뭐 호텔에서 안 좋은 일 당하면 그거 괜찮은 건가요? 원치 않는 사람과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 넣으면 호텔이면 괜찮고, 안 좋은 것이면 뭐 안 되고, 호텔이면 좋은 거예요. 뭐 아니잖아요. 그냥 다 우리가 원치 않는 짝짓기의 그거는 어디에서든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매해 일어난다면 얼마나 날이 추워졌을 때 이제 우울함을 느낄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함께 이 총공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상하게 켜져 있네요. 다시 펼쳐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대사관 앞에서 소리를 내는 그 불시 집회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 그리고 뭐 불시도 이제 후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불시에서 후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못 가면 이제 그렇게라도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총공, 그리고 탄원서가 있어요. 저희 탄원서를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15일에서 17일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간을 끌면 그러다가 비공개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탄원서 링크 제 게시글에도 있고 오늘도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거 친한 친구들한테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과 이메일을 다 동시에 적으셔야 돼요. 이름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름 혹은 뭐 이메일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분들이 이제 M, 디귿 이렇게만 적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약간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 증거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15일까지는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푸바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탄원서에 함께 해주시고, 네, 친구들한테 부탁했다면 이름이나 이메일 같이 잘 적혀 있냐 이것도 이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련으로 번식작할 때 치료는커녕 양볼 실험 등쪽 번식 시도 자국들이 있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절대 거기에서 비공개 구역으로 가면 안 되고, 올해 정말 번식 시도되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끝까지 번식에서 빠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총공에 진짜 15분만이라도 참여를 해주세요. 진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총공이 중요합니다. 저 옛날에는 총공이 중요하다고 저도 안 했었어요. 총공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보이는 근데 저보다 엄청 느리게 지금 이게 플레이 되고 있네요. 아닌가요? 그림이 아니네요. 제가 딴 걸 봤어요. 죄송합니다. 정시간 되고 있습니다. 네, 초반 15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고, 저도 옛날에는 총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멋 모를 때. 그 총공 그거 하면 되고 뭐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엇을 척도로 하냐면, 푸바오에 대한 어떠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활동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거든요. 조금 우리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 새로운 거 도전, 만약에 X를 안 하시던 분들이라면 X를 가입하고 이런 단계들이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번거롭다 느끼실 수 있지만, 푸바오를 위해서 우리 조금 힘내서 이거 가입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바오를 위해서 집에서 하는 온라인 집회입니다. 매주 1시간이면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저녁 9시에 뚱빵왕 김복보님께서 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못하니까, 그죠? 그래서 다 같이 모이셔야 되고, 계정이 없는 분들은 앱 설치 후 계정을 만드시고 배경사진 이렇게 필수로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팔로워가 10명 이상이 돼야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에 오셔가지고, 한국 푸바오 연합 카페에 오셔가지고 나 이거 가입했는데 나 팔로우 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뚱빵 김복보님의 X 를 팔로우하고 이거 팔로우 해달라고 이제 DM 보내셔도 됩니다. 혹은 이제 우리 같이 하시는 그 이모님들 그것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다 열심히 이제 우리가 팔로우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는 2개인데 이제 한국 푸바오 보호연합에서 매주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딱 차지 않는, 딱 정확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가 채택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푸바오를 위해서 그것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만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공 작성 시 특수문자 영문 사용 안 되고 이미지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 6시에,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6시에 해시태그를 공지하고 제 유튜브에서도 그걸 올릴 테니까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초반 15분의 화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총공 전에 계정 프로필에 배경사진 등록됐는가, 프로필 사진 등록됐는가, 팔로워가 각 10명 이상 되는가, 총공 해시태그 우리가 주는 것들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뒤로 글을 쓰셔야 되는데 한 줄에 10자 이상 15자 이하고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특수문자 안 되고, 그리고 영문 금지, 숫자도 금지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해시태그를 이렇게 하고 요 사이로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적으면 돼요. 막 시상 이제 너무 짜증나 이런 거 적으셔도 되는데, 10자에서 15자 사이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약간 좀 이게 통쾌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사천을 떠나자 이건 안 돼요. 9자니까. 그래서 숫자 1급 동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푸바오 사랑해 보고 싶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해시태그를 클릭해서 나오는 것에 다 자기 글을 올리고, 이거 저도 잘 몰라서 원래 하나만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20개를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시태그를 클릭해서 나오는 모든 인기와 최신 총공글에 좋아요, 재게시, 리트윗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또 글 적어서 올리시면 돼요. 이게 초반 15분이 중요하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신 분은 15분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글을 올려주시면 다른 이모들이 리트윗 하면서 이것을 올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참여해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푸바오를 위해서 월요일에는 트위터 총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시 이제 여름양이님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브리즈님도 이제 올려주시고 하는 이제 불시입니다. 그죠? 양이 이모님이 이제 수요일에 오시니까 또 양이 이모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나오시면 되겠어요. 인기인 양이 이모님, 그죠? 수요일에 나와주시는데 이제 대사관 앞총공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겨울이 되면 많이 추울 거고, 이모님들이 사실은 자비로 오셔가지고 다 하시고 식사도 한번 못 하시고 덜덜 떨다가 가시는 시기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담은 30분이라도 와주시면 그때 이모님들이 좀 몸을 녹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워하시지 말고 우체국 앞으로 오시면 대사관 앞이든 우체국 앞에 여러분들이 잠시만 자리를 지켜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거고, 이것은 불시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푸바오에게 힘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이번 겨울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막 탄원서 아시겠죠, 여러분? 탄원서 진짜 저희 이제 보낼 수 있도록 제발 참여해 주세요. 네이버 폼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이름과 이메일을 적으셔야 돼요. 두 개를 반드시 다 적으셔야 돼요. 친구랑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 푸바오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공동서명 QR도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서명 링크에 재접속하여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이름만 적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15일, 17일 중에 마무리를 할 거고 9월을 확정해가지고 한 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푸바오가 비공개로 가기 전에 무조건 보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많은 수를 채워서 보내서 푸바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은 푸바오 관련해서 사육된 성인 판다에 대한 어울리지 않는 짝짓기로 인한 생리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또 다른 논문들을 찾아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여러분하고 약속드리고,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푸바오는 번식기지 가면 되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번식기지가 왜 안 좋은지 근거를 가지고 나누실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우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번식기지는 자연 번식이 안 되면 인공 번식으로 가는데, 그 자연 번식은 강제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짝짓기를 강제한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 번식이고 매번 반복될 수 있다. 우리가 그곳에 푸바오를 놔두면 되냐?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한국으로. 두 번째, 그게 아니면 1급 동물원에 짝을 지어서 패밀리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푸바오 패밀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에게 궁금한 내용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입담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재밌는 농담이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여러분과 푸바오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길 바라고, 중국에서 죽으면 위로금은 안 받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달력에 대한 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력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제가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에 대한 계획. 달력은 푸바오 보호연합 카페에서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그 카페 가입이 어렵지 않아요. 누구의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가입하셔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조만간에 그 달력에 대한 공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대해서도, 트위터 총공에 대해서도 저희가 엄청 멋진 스티커, 대형 스티커라고 해야, 대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많은 예쁜 스티커를 해가지고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라도 한번 연습 삼아 이번 주에 한번 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아마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우리 열심히 이게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어떠한 운동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기적은 원래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주세요. X 계정 만들고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가 진짜 멋진 선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리라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맹이님 감사합니다. 여름냥이님이 너무 이제 뭐 훌륭하시죠. 저는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채널에서 주말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많이 소문내주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주말 좋은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라이브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모두 푸나잇 되세요.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뵐게요.